자, 278페이지 피세요. 자, 이게 지금 4번, 5번 문제 있죠? 네? 둘 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려운 선다가 나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제끼면 됩니다. 제가 이제 시험 준비를 하면서 모의고사를 갖다가 이제 한 5권 정도로 이제 풀었었거든요. 시험 직전에. 하루에 1회분씩 해가지고. 근데 제가 문제를 풀면서 느꼈던 게 문제를 이렇게 풀다 보면은 어려운 선다가 나와요. 생전 처음 보는 판례도 나오고, 맞죠? 그럼 그게 정답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는 겁니다. 에? 생전 처음 보는 표현이 나왔다. 생전 처음 보는 판례가 나왔다. 그게 정답일 가능성이 극히 낮아요. 따라서 무시하면 돼요. 하지만 그게 정답일 수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극히 낮다고요. 이해되세요? 뭐 말이지? 한 10문제 정도가 나온다면은 그 중에서 한 한두 문제 정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데 걔가 정답인 경우가.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이거에 대한 판단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 모르는데 뭐가 낯선 건지 뭐가 안 낯선 건지를 판단이 안 되겠죠. 예, 일단 그 말씀 드리고요. 자, 그게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4번 문제 봅니다. 자,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시효 취득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 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자주 점유 추정이죠. 예, 증명 책임 없습니다. 2번 시효 진행 중에 목적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자, 양도가 먼저 되고 시효가 완성이 되었죠. 시효 완성자는 최종 등기 명의자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전전 양도가 되었다. 자, 시효를 지금 완성하는 중에 전전 양도가 되었답니다. 전 양도. 이렇게 양도가 됐다는 거죠. 그럼 소유자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으로 바뀌고 그 이후에 얘가 만약에 시효가 완성이 되었다. 그럼 현재의 소유자 정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점유 완성 당시 소유자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럼 2번이 정답인 거예요. 풀 수 있겠죠? 예. 그럼 이제 2번까지만 보고 밑에 건 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다면. 예, 확신이 있다면. 예. 저는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선택을 하십시오. 예, 그랬다가 또 틀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저 원망하지 마세요. 자, 3번.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 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낯선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자, 을이 시효를 완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해서 지금 시효를 완성을 했는데 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갑이 인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더 이상 을이 점유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담장을 설치했답니다. 뭐 울타리가 됐든 뭐가 됐든. 담장이라든가 울타리 같은 거. 갑이 왜 이렇게 설치했겠어요?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계속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죠. 점유 안 하고 있으니까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그거를 노려서 갑이 이렇게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을이 아직 등기를 넘겨가지 못했죠. 소유자입니까, 얘가? 소유자 아닙니다. 자, 소유자도 아닌 을이 갑에 대해서 제거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을이 시효를 완성을 했고 마땅히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는 지위에 이미 을이 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을에게 점유권에 기해서 제거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 갑이 소유자죠. 그럼 소유자를 상대로 점유자가 제거 청구를 한다? 논리상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큰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는 을은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는 권리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은 현재 등기를 이제 넘겨줘야 되는 의무자죠. 예, 이런 취지에서 판사님이 판단을 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것들.
하지만 선다 3번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4번 문제를 틀립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2번이 맞다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자, 다음 4번 봅니다.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 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 등기받은 명의 신탁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좀 어렵죠? 자, 을이 시효를 완성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갑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갑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 수탁자였다는 거예요. 자, 수탁자가 있다라는 거는 신탁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놈이 이제 진정한 소유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시효가 완성되고 그 이후에 신탁자에게로 다시 등기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은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병에게 갖다 판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 을 같은 경우는 등기 청구를 얘한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얘한테? 없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신탁자가 시효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4번도 조금 어렵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없다 틀렸습니다. 있습니다. 자, 5번 봅니다.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시효 기간 중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원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어떻습니까? 임대료 반할 필요 없죠? 예. 따라서 5번도 틀렸습니다. 소급표 때문에 그렇죠? 예. 자,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 봅니다. 자, 시효 취득자는 취득 시효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뭐 당연한 말이죠. 예, 2번 시효 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원래는 소멸하죠. 예, 10년. 하지만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점유 중이라는 거예요. 소멸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 맞는 말입니다. 3번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 성립. 계약했습니까 지금? 아니죠. 아까 전에 제가 채무 불이행 책임 이런 건 지지 않는다 그랬죠. 내나 똑같은 맥락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효 완성자와 그 다음에 당초의 소유자 사이에서 어떠한 계약이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계약상의 채권 관계 이런 거 틀렸습니다. 이 틀린 표현입니다. 예, 따라서 3번이 정답이죠. 자, 다음 4번입니다.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 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효를 완성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놈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갑의 등기부를 을이 위조해가지고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을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병이 시효를 완성했다. 자, 그러면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누굽니까? 그렇죠. 갑이 소유자죠. 따라서 등기 청구권을 을한테 행사할 것이 아니라 갑한테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해되시죠? 예, 지금 그 말입니다, 이게. 자, 다음 5번. 취득 시효 완성 후 시효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에 소를 제기를 했는데 등기 넘겨달라고 소송 제기한 거죠. 그 후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하했다. 소를 취한다는 게 뭡니까? 당신이 소유자라는 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시효 이익의 포기다. 맞는 말이죠. 내가 더 이상 등기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소를 취하했으니까요. 따라서 5번도 맞는 말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문제 2개를 좀 풀어봤고요. 자, 이제 책을 어디를 푸시면 되냐면요. 책을 자, 258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첨부, 부합, 본화, 가공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합이 나와 있는데 이 부합 같은 경우는 약간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합쳐지는 거다라고 제가 지난 순환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동산과 관련된 부합이 나올 수도 있고 부동산과 관련된 부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압도적으로 중요한 건 당연히 부동산의 부합입니다. 자, 만약에 특정한 부합입니다. 특정한 만약에 뭐 주택이 있는데 주택이 이렇게 있어요. 네? 옆에다가
좀 늘렸다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늘렸어요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이 뭡니까? 예? 이거를 부합물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부합된 이 부분은 애시당초 주택의 소유자였던 자한테 귀속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부합인 거예요, 부합.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토지 위에다가 만약에 갑소유 토지에다가 을이 지 마음대로 남의 토지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심었다. 그럼 이 나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토지에 부합되는 거예요. 나무가 부합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따라서 이 나무의 소유는 이제 갑에게로 이제 귀속이 된다는 겁니다. 부합에 대한 계략적인 그 개념이 잡히시죠? 예,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합쳐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의봅니다.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해서 한 개의 물건이 되는 거. 부합이고요. 자, 256조 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봐두시고. 자, 그 밑에 조금 내려와 보시면은 쭉 내려와 보세요. 리을 보세요, 리을. 관련 문제 보이시죠? 자, A에 건물 봅니다, 건물. 가 보시면요. 건물이 토지에 부합하는 경우는 없다. 건물이 토지에 부합합니까? 자, 토지가 있습니다. 갑소유 토지예요. 갑소유 토지에다가 을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건물이 토지에 부합됩니까? 왜 부합이 안 됩니까? 예? 그렇죠. 독립된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토지라고 하는 것도 부동산이지만 을이 지은 이 건축물 있죠. 요 놈도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부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 이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기속됩니까? 을에게 기속되는 것이죠. 예. 하지만 제거 청구하면 철거해야 되는 거죠. 예. 건물은 부합이 안 됩니다. 자, 다음 나와봅니다. 타인 소유의 건물을 증개축한 경우 그 증개축 부분은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하지만 건물의 임차인 등이 건물 소유자 승낙을 얻어서 정당하게 증개축을 하고 독립성이 인정이 되면 증개축을 한 자의 소유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증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갑소유 건물이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을이라고 하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자, 극단적인 예입니다. 남의 건물에다가 지 마음대로 증축을 했다. 어떻게 남의 건물에 지 마음대로 증축을 합니까? 라고 묻지 마시고 그냥 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의 건물에다가 지 마음대로 증축을 했다. 그럼 이 부분 어떻게 돼요? 이 증축된 부분. 그렇죠. 이건 그대로 이제 갑소유가 되는 겁니다. 부합된다는 거예요. 부합.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죠? 부합이 되는 겁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자, 따라서 증축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원칙적으로 건물에 부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예외적으로 만약에 을이 정당한 권한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임차권이 있다던가 아니 뭐가 있을까요? 뭐 전세권자라던가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놈이 만약에 증축을 했다. 자, 갑 건물에 을이 만약에 임차해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을이 임차인으로서 만약에 이렇게 증축을 했다. 그러면 이 증축된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을 소유가 됩니까? 예, 을 소유가 되는 게 맞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해 두셔야 되는 게 이렇게 정당한 권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증축이 된 부분이 반드시 독립성을 갖춰야 됩니다. 독립성을 갖췄을 때 그때서라야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부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독립성을 갖춰야만 부합이 안 되고 임차인 을의 소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독립성이 없어요. 임차인이 증축을 하긴 했는데 독립성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부합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따라서 증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원칙적으로 부합을 하는 것인데 독립성 여부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책을 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자, 그 밑에가 아니라, 자, 258페이지 맨 밑에 줄 보시면은, 임차인, 얘가 만약에 승낙을 얻어서 정당하게 증개축을 했을 때, 자, 독립성이 인정되면이라는 표현 나오시죠? 보이시죠? 예, 독립성이 있으면은, 이때는 부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임차인 소유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셔서 관련 판례 2번 봅니다.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해서 기존 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못하는 이상. 자, 독립성이 없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합된다고요.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상 기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이 문장 이해되시죠? 자, 따라서 그 밑에 그 줄 끝에 쪽으로 가보시면은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에까지 다 효력이 미치게 되죠. 예,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다음 밑에 B 보시면은 농작물 나와 있습니다. 농작물. 자, 세 번째 줄 보세요. 오른쪽에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한테 있다는 겁니다.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될 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남의 토지에다가 무단으로 농작물을 심었다. 그러면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갑소유 토지다. 그런데 이 갑소유 토지에다가 을이 무단으로, 무단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왠지 을이 나쁜 놈인 것 같죠? 에? 무단으로 농작물을 심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무단으로 이렇게 농작물을 심었으면은 이거는 을이 무단으로 심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농작물이 갑소유가 돼야 될 것만 같은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농작물 같은 경우는 경작자 을에게 귀속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입니다. 자, 그러면 남의 땅에다가 지 마음대로 농사 지어도 되겠네요. 맞죠? 지가 다 가질 수 있으니까요. 맞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합니다. 네가 내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사용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돈 내야 됩니까? 예, 내야 돼요. 자, 하지만 여기 우리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농작물의 소유는 경작자한테 속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좀 내려가 보시면은 쌍가루 3번의 혼화 보이시죠? 혼화. 이 혼화 같은 경우는 분리할 수 없게끔 완전히 합쳐진 걸 말하는 거죠. 제가 지난 수능 때 혼화 얘기할 때 뭐 얘기했습니까? 소맥 얘기했죠. 소주랑 맥주랑 섞었다. 그럼 소맥이 되죠. 분리할 수 있습니까? 그게 혼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 만약에 뭐 과일 주스다. 분리할 수 있습니까? 분리가 안 되죠. 혼화라는 거예요, 혼화. 그러니까 이렇듯 분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섞인 거. 이게 이제 혼화입니다. 이건 의미만 파악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가공 보세요. 쌍가루 4번의 가공. 자, 1항 보시면은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 물건 소유권은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하고 그 밑에 줄에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자, 이 가공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돌이 있습니다. 돌을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갑 소유의 돌을 을이 가가지고 조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조각상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이 조각상이라고 하는 게 일정한 을의 노력을 돌에다가 투입을 해가지고 새로운 조각상으로 지금 거듭났잖아요. 가공이라는 거예요, 가공. 자, 이런 경우에 이 조각상의 소유권 누구한테 속한다? 원칙적으로? 갑한테 속한다, 원칙적으로. 네, 원칙적으로 돌 소유자가 조각상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갑한테 속하는 겁니다. 자, 다만 조각을 했는데 이 조각상의 가치가 현저하게 높다, 돌보다. 그러면 누구한테 속한다고요? 예, 조각한 놈, 을한테 귀속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나와 있었고 책을 넘기세요.
자, 넘겨보시면 일단 의 보시면요. 타인 동산에 일정한 노력을 가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가공이고,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여기 잘 정리가 돼 있죠. 기억에 원칙적으로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돌 소유자, 갑이 소유권 먹는다죠. 자, 하지만 니은 예외 보시면은 가공에 의한 가액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이다. 너무 조각을 잘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공자에게 속한다. 예, 봐두시고요. 자,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부합, 혼합, 가공은.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압도적으로 부합이 중요하죠. 부합은 계속 뭐 점유, 나중에 우리가 저당권 파트 가도 또 계속 나옵니다. 이 부합이라고 하는 개념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시고, 지금은 지워버렸는데 독립성 있냐 없냐로 판단하는 거 증축, 그 부분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261페이지에 물권적 정보 나와 있죠. 이건 이제 우리가 물권 총론 파트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굳이 다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넘기겠습니다. 물권적 정보권은 크게 보실 게 없어요. 자, 넘겨보시면은 263페이지에 이제 공동 소유 나와 있죠. 예, 이게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이제 메인 이벤트라는 거예요. 공유, 합유, 총유가 나와 있죠.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뭐다? 공유라는 겁니다. 예. 이 총유랑 합유 같은 경우는 단독 문제로 출제가 거의 안 됩니다. 하지만 공유는 단독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공유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공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밑에 표가 나와 있죠. 공유, 합유, 총유. 자, 보시면은 이 공유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의 형태로 물건을 갖다가 소유를 하는 것이고, 합유도 마찬가지로 지분의 형태로 소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내용을 다 살펴보고 마지막에 표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넘기시고 264페이지에 공유 나와 있죠. 자, 의 봅니다. 자, 공유라고 하는 거는 동그라미 1번입니다. 계약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하나의 물건에 대한 한 개의 소유권이 불량적으로 분할돼서 수인에게 속하는 공동 소유 형태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갑 그리고 을 이렇게 둘이서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소유권이 두 개인 겁니까? 아니죠. 네, 예. 맞습니다. 소유권은 하나라는 거예요. 자, 다만 이 하나인 소유권을 지분의 형태로 나눠 갖는 겁니다. 갑과 을이. 처음에 공유를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갑과 을이 각각 2분의 1씩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마치 이 토지를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여기는 갑 소유, 여기는 을 소유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에? 하지만 공유는 그게 아니에요. 공유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갑의 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자면은 토지 전체에 이렇게 갑의 지분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을의 지분이 만약에 파란색이다. 그러면 을의 지분도 토지 전체에 이렇게 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예, 좋습니다. 예, 이게 공유라는 거예요, 공유. 자, 그래서 만약에 이후에 을의 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병이라고 하는 저당이 들어왔다. 만약에 이렇게 됐다. 을의 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저당을 잡혔다. 자, 근데 그 이후에 만약에 토지가 이렇게 분할이 되었다. 그러면은 분할돼서 여기가 갑소유, 여기가 을소유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저당권의 효력은 갑이 현재 분할해서 소유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는 거죠. 자, 을의 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기도 을의 지분이 있죠. 예, 여기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면 이런 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쌍으로 2번 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법률 행위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해 보시면요. 수인이 한 개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자 한다. 의사 합치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법률 규정에 의한 성립.
우리가 아까 전에 했었던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런 것들이 여럿이서 함께 했다. 그러면은 공유가 되는 거예요. 네, 법률 규정입니다. 니은에 보시면은 부합, 혼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가 되는 거죠. 주종 구별이 안 될 때. 자, 다음 이제 오른쪽 페이지 265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쌍가루 3번에 공유 지분 나와 있죠. 자, 의 보시면요.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의 비율을 지분이라고 하고 그 밑에 줄에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지분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262조 봅니다. 2항에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 추정입니다. 자, 니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지분 비율이 불분명하다. 그러면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봅니다. 263조를 보게 되면요. 공유 지분의 처분과 공유물 사용 수익이 나와 있습니다. 쭉 따라가 보시면은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가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네, 좀 봐두시고요. 자, 그 밑에 네모 동그라미 니은 보이시죠? 지분 처분 자유 보입니까? 예, 이 지분을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합의화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좀 헷갈리시는 거는 지분은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는 게 자유입니까? 그렇죠. 공유물 자체 처분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분 처분이 자유입니다. 이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문제 풀다 보면은 이게 헷갈려가지고 문제를 못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분 처분은 자유지만 공유물 자체 처분하는 거는 자유가 아니죠. 전원 동의 필요합니다. 자, 뭐 그런 맥락에서 좀 봐두시면 되겠고 원칙에 가 보세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고 나 보시면요. 공유자 사이에 지분 양도 금지하는 특약을 했다. 그 특약 유효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지만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말자라고 특약을 해도 유효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밑에 줄에 지분 양도 금지 특약은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데 갑과 을이 자, 우리 지금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말자. 난 네가 좋으니까 해가지고 지분 처분 금지 지분 처분을 금지하도록 둘이서 이제 특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특약은 유효입니다. 유효. 근데 문제는 둘이서만 유효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지분금지 특약을 어기고 을이 만약에 자신의 지분을 병한테 갖다 팔았다. 그래서 병이 을의 지분을 넘겨받았다. 그러면 무효입니까? 이 계약이? 네? 이 계약이? 유효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제3자에게 특약으로 대항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지분금지 특약을 할 수는 있지만 네? 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게 유효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켜질 수가 없는 특약이라는 거예요. 제3자에게 넘겼을 경우에는 대항이 안 되니까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런 취지에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은 한 장 넘겨두시고요. 자, 넘겨보시면요. 자, 그 밑에 관련 판례 봅니다. 관련 판례. 자, 공유지분권은 공유물 전부에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다른 지분권자가 공유지분권을 다투거나 침해했다. 그러면 보존 행위로서 지분권의 확인 및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5번 봅니다. 물권적 청구권 나와 있죠. 자, 기억 봅니다. 반환 청구. 자, 각 공유자는 공유물을 침탈한 자에게 자신의 지분에 의해서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의 반환 또는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요. 보존 행위라고 하는 건 공유에 있어서 보존 행위. 이 보존 행위라고 하는 거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 보존 행위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어요, 토지를. 자, 그런데 만약에 병이라고 하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무단점유를 한다. 자, 이렇게 무단점유가 딱 들어왔을 때 공유하고 있던 당사자 중 한 놈, 을, 만약에 을이 공유자로서 공유자의 지위에서 이 무단점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갑의 지분이 2분의 1, 을의 지분이 2분의 1이라고 해서 너는 2분의 1만큼만 물권적 청구 행사할 수 있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보존 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에게 단독으로 을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해서 나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이게 이제 보존 행위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책을 봅니다. 자, 그 밑에 쭉 보시면요. 자, 관련 판례 1번 봅니다. 세 번째 줄 보시면은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됐다 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지분을 얼마만큼 들고 있는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갑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뭐 100분의 99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갑이. 그리고 을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100분의 1입니다. 굉장히 미비한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지분이랑은 뭐 전혀 상관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조금 내려와 보시면요. 니은 봅니다. 니은. 방해 제거 청구 나와 있죠. 자,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전부에 대한 방해 제거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밑에 관련 판례 1번 봅니다. 부동산의 공유자 1위는 당해 부동산에 관해서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해서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뭐 당연한 말이겠죠.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등기 말소하라는 겁니다. 예, 보존행위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D급 보세요. 지분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나와 있죠. 이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자, 사용 수익과 관련된 부분들. 요것들은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용 수익과 관련된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이 돈과 관련이 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돈.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던가 뭐 임대료를 달라고 한다던가 뭐 이런 내용들이죠. 자, 만약에 무단점유자 병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얘한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을이 병한테 얼마만 행사할 수 있겠어요? 10,000원만 행사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뭔 말이지? 자, 그럼 갑은요? 갑은 99만 원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사용 수익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행사하는 거는 을이 갑의 지분까지 다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을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은 내 지분이 지금 현재 100분의 1이기 때문에 10,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돈과 관련된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요. 관련 판례 나와 있죠. 1번 판례 봅니다. 공유물에 끼친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특별한 사유 없는 한 각 공유자가 지분 비율 대응하는 비율 한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관련 판례 2번에 보시면은 공유 지분에 따른 임료 상당 청구권. 이 임대료와 관련된 것도 결국에는 돈이기 때문에 예,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6번 보시면 이제 지분의 탄력성 나와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자, 267조 한번 봅니다.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이제 귀속하게 된다라는 거. 그냥 이런 거 한번 봐두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오셔가지고 쌍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공유물의 관리 나와 있죠. 265조입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관리 행위는 뭐라고요? 자, 관리 행위 같은 경우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임대차입니다. 자, 만약에 갑과 을이 있는데 다시 그리겠습니다. 좀 더럽기 때문에. 갑과 을이 있는데 자, 이렇게 토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갑과 을이 현재 공유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갑이 예를 들어서 지분을 100분의 99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을이 100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갑이 과반수 지분권자입니까? 이미 한참을 넘었죠, 과반수를. 자,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면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갑이 을의 동의도 받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병과 임대차 계약 체결 할 수 있습니까? 예,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을을 무시해도 됩니다. 무시 당할 만하죠, 지금 일이니까. 예?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병이 임차인으로서 토지를 사용 수익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자, 다만 만약에 이제 을이 임차인 병이 이제 임대료를 내야 되겠죠. 이 임대료에 대해서 청구를 할 때는 갑이 지 마음대로 다 내놔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100분의 99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임대료가 100만 원이다. 그럼 얼마 청구할 수 있다고요? 99만 원만 청구하실 수 있다 말입니다. 자, 관리 행위는 과반수입니다. 이거 까먹으시면 안 되고 이걸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 이거 과가 있죠?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예? 관리 행위는 과반수라고 하는 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보시면은 박스 밑에 기억 보세요. 자, 공유물 관리 행위란 공유물 보존, 이용, 개량 행위를 말한다. 자, 그리고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관련 판례 1번에 보시면은 둘째 줄 보세요. 공유자는 자, 공유 토지 일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자의로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한 말입니다, 이거는. 지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공유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서 지 혼자 소유자인 것 마냥 행사하는 거 맞죠?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밑에 판례 2번을 보시게 되면은 자, 부동산에 관해서 과반수 공유 지분을 가진 자는 그 밑에 줄에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밑에 줄 중간 정도 보시면요. 자, 공유 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서 적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자, 그려보겠습니다. 좀 오묘합니다, 이게. 자, 토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공유하고 있어요. 만약에 자, 갑이 있고 자, 을이 있는데 자, 이번에는 갑이 자, 지분을 갖다가 100분의 한 90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을이 불쌍하니까 자, 을은 100분의 10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아무리 갑이 과반수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이 토지에 대해서 지 마음대로 이 토지 전부에 대해서 을을 못 들어오게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아까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배타적 점유라고 했죠.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가 혼자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갑이 100분의 90, 즉 다시 말해서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 행위는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자, 따라서 갑이 이 관리 행위의 형태로서 내가 이 토지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겠다. 이런 건 된다 안 된다? 이런 건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지금 우리 판례에 나와 있는 거는 갑이 토지의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배타적 점유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관리 행위로서 하는 배타적 점유라고 한다면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좀 헷갈리죠?
자, 그게 이제 2번 판례였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이제 책을 넘기시고요. 자, 3번 판례 봅니다.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그 밑에 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는 행위. 이거 임대차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싹 다 관리행위라는 거예요. 그 밑에 줄 보시면 관리행위라고 되어 있죠. 중간 정도에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을 하고, 자, 따라서 그 줄 쭉 따라가 보시면은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해야 된다. 예. 임대차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그냥 바로 과반수인 거예요. 관리행위. 다만 임대료는 임대료는 사용수익이죠. 예, 그것만 좀 주의하시고. 자, 다음 4번에 보시면요.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타 공유자 동의 없이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득이 돼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거 이해되시죠? 임대료 청구는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가 만약에 다 받았다, 그럼 그건 이제 부당이득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 4번 한번 볼까요? 자, X토지를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 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어느 정도 문제를 풀다 보면은 갑이 3분의 2라고 돼 있는 걸 딱 보는 순간, 아, 과반수구나라는 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관리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관리 방법에 관해서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틀린 것은, 자, 1번 봅니다. 병이 갑으로부터 X 토지의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자, 병이 갑으로부터 허락받아 점유한다. 뭐겠어요, 이게? 임대차라는 거예요. 에? 이 표현을 보시고 여러분들 임대차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병이 과반수 지분권자 갑으로부터 인도받아서 허락받아서 사용 수익을 하고 있다. 임대차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을은 병을 상대로 토지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있습니까? 없죠. 예, 임대차 유효니까요. 따라서 1번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푸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푸실 수 있겠죠, 충분히. 예. 자, 다음 그 밑에, 문제 밑에 보시면은, 밑에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공유물의 처분 변경 나와 있죠. 공유물의 처분 변경. 문제 밑에 있습니다, 문제 밑에. 자, 처분 변경과 관련된 거는요. 어떻게 결정합니까? 예,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라는 거. 예. 이 처분 변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원 동의가 될 수밖에 없죠. 예? 여기 저자가 보이세요? 저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분명히 보이죠? 여기 저자가 있잖아요, 여기. 예? 전원 동의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입니다, 여러분들. 자, 264조 보시면은, 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전원 동의가 필요하고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공유물의 사용 수익 나와 있죠. 263조 봅니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자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한다. 예, 사용수익은 지분 비율이라는 거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그 밑으로 쭉 내려오셔가지고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이제 공유물 부담 나와 있습니다. 266조입니다. 1항에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서 관리 비용은 뭐가 생각나요? 예? 돈이 생각나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분 비율로 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2항 봅니다.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다. 뭐 관리비라든가 세금을 안 내고 있다. 그러면은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할 수 있다. 예, 이런 거 좀 봐두시고요. 책을 넘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공유물의 분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공유 파트 정리하실 때는 이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선다를 보면서 만약에 이게 보존행위다. 그러면은 각자가 단독으로 싹 다 할 수 있고 사용수익, 돈과 관련된 거는 지분비율 범위 내에서만 관리행위, 과반수, 처분변경, 전원동의 이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선다에서 등장하는 게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그 이후에 설명하는 게 맞는지를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뭐 쉽잖아요, 이거. 맞죠? 이런 것까지 해줬잖아요, 이런 것까지. 예.
자, 봅니다. 자, 분할. 자, 분할 보시면 268조입니다. 자, 1항에 보시면은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가 있고 5년 내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5년 이런 거 좀 봐두시고요. 2항에 보시면은 갱신할 수도 있고 갱신해도 5년은 못 넘긴다. 뭐 이런 것도 좀 봐두시고요. 자, 밑으로 쭉 내려오셔가지고 동그라미 2번에 분할 방법 나와 있죠. 자, 분할의 방법 269조 1항 봅니다.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공유물을 얼마든지 뭐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공유를 하지 않고 토지를 잘라가지고 내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싶다. 이럴 수가 있겠죠. 분할을 할 수 있어요. 분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할을 할 때 원칙적으로 협의 분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협의가 되면은 협의 분할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협의가 안 될 수가 있죠. 협의가 되면은 협의 분할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재판 가는 거죠. 재판상 분할을 하게 됩니다. 자, 분할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현물 분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금 분할. 마지막으로 가격 배상 분할이 있습니다. 현물 분할 같은 경우는 만약에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가 분할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토지를 그냥 자르는 겁니다. 이게 현물 분할이에요. 대금 분할은 토지를 갖다 팔아가지고 그 대금으로서 나눠 갖는 게 대금 분할입니다. 가격 배상 분할은 만약에 갑과 을이 공유를 하고 있었는데 갑이 을에게 을 지분만큼의 대금을 지급하고 내가 단독으로 이 토지를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게 가격 배상 분할입니다. 일단 의미는 이해가 되시죠? 예,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분할을 해야 되는데 협의가 되면은 좋죠. 협의 분할하면 됩니다. 하지만 협의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재판을 가게 되고 판사가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판결을 때리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요. 자, 밑으로 쭉 내려오셔가지고 분할의 방법에서 박스 밑에 기억 봅니다. 분할 청구에 의한 분할이 있습니다. 자, 둘째 줄 보시면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해서 기존의 공유관계 폐지하고 공유자 간에 공유물 분배하는 법률관계를 신원할 권리가 있다. 예, 분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B 보시면요. 세 번째 줄 봅니다. 공유물 분할 협의에 응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으로 해석한다. 예, 좀 봐두시고.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요. 자, D 보세요. D. 271페이지 상단의 D. 공유물의 분할은 언제나 전원이 절차에 참여해야 된다. 전원 참여해야 됩니다. 빼놓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니은의 협의 분할 원칙에서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 분할 방법이 있다. 나와 있죠.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박스 밑에 보시면은 B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협의한 대로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세요. 협의가 되고 그 이후에 자, 분할에 관해서 다툼이 있더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뭐 분할 청구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협의가 좌우지간 됐으면 협의한 대로 분할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협의가 끝까지 안 되면은 그 밑에 디귿 동그라미에 자, 재판에 의한 분할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크게 뭐 그냥 여러분들 혼자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넘기세요. 자, 판례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련 판례 위에 박스 보시면은 1번 판례입니다. 공유물에 대해서 대금 분할을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그 밑에 줄에 공유자는 그 초과 부분의 대가를 지급해서 과부적을 조정하게 해서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 분할의 한 형태로서 허용된다라고 돼 있죠. 자, 재판상 분할을 가게 됐는데 판사가 판단을 했을 때 이 토지를 이렇게 잘라버리게 되면은
지나치게 가치가 하락하는 토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현물 분할을 하지 않고 야 그러면 네가 대금을 주라 그리고 네가 소유하던가 이렇게 가격 배상 분할을 할 것을 명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판례입니다. 자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시면은 자 합유 나와 있죠. 자 공유는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자 합유 봅니다. 자 의 보시면요. 자 동그라미 1번에 합유란 계약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 소유 형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합유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책에 등장을 하게 되면은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은 조합. 일단 조합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건 당연히 합유고요. 그 다음에 뭐 공동 사업을 한다. 뭐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아 이거는 합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유는 공유랑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측면, 즉 차이점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책을 한 장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은 일단 상단에 쌍가로 3번에 보시면은 합유 지분의 처분이라고 돼 있고 273조 봅니다. 1항에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공유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합유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 쌍가로 4번에 합유물의 처분 나와 있죠. 272조 보시면은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면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거 똑같죠? 공유물 처분 변경 전원 동의였죠? 합유물 처분 변경도 전원 동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이것도 공유랑 똑같죠? 예, 이건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쌍가로 6번에 합유의 종료 나와 있죠. 자, 1항 봅니다. 조합체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해서 종료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되는 게 동그라미 1번에 합유자 사망에서 둘째 줄 보시면요.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봐두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공유 상속이 됩니다. 만약에 갑을 병 뭐 이렇게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 3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근데 만약에 갑이 사망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갑의 아들 A에게 이 갑의 지분이 상속이 됩니다, 여러분들. 돼요, 공유에 있어서는. 하지만 만약에 합유라고 한다면은 갑이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해서 상속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갑이 가지고 있던 이 지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지분이. 그럼 이제 2분의 1씩 합유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합유는 상속이 안 된다는 거 잘 봐두시고, 총유는 뭐 거의 비중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 소유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핵심은 이 네 줄입니다. 예. 자, 문제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책을 어디를 피시면 되냐면요. 자, 문제를 자, 283페이지 배워보세요. 283페이지. 10번 문제 보이시죠? 요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자,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에 5분의 1 지분권자 을이죠. 자, 갑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병에게 처분하지 못한다. 지분 처분 못합니까? 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지분 처분 자유.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 토지 전부를 병에게 매도를 했다. 그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어떻습니까?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공유에 있어서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지금 이 문제 2번, 선다 2번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그 매매 계약은 유효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갑과 을이 현재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자 중에서 갑이 지 마음대로 만약에 공유물 전부를 병에게 갖다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 에서 이 매매 계약이 채권 행위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등기를 병한테 넘기는 게 물권행위죠. 일단 이거 이해되세요? 자, 매매라고 하는 거는 갑과 병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약속은 이행할 수 없는 약속이죠. 예? 이행할 수 있는 약속입니까? 지금 갑이 자기 마음대로 이거 다 넘길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을이 동의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은 병한테 넘겨줄 수가 없어요.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이라고요, 이 매매 계약이. 하지만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약속은 할 수 있습니까? 예?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어요. 예?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이 아까 말장난이죠. 자, 하지만 이 채권 행위는 유효하다 할지라도 물권 행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행을 할 수가 없죠, 갑이. 예, 이런 점에서 이제 이 매매 계약이 분명히 문제가 발생을 하겠지만 여기서 지금 선다에서 말하는 그 취지는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안 어렵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이게 한번 출제가 됐었던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봐도 좀 문제가 많아요. 이런 거는 좀 변태 같아요. 이런 거 내는 사람들. 자, 그런데 제가 굳이 10번 문제를 보자고 하는 거는 2번 선다 말고 이제 3, 4, 5번 선다를 한번 판단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보자고 한 거니까. 자, 3억에서 봅니다. 자, 병이 X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갑은 을의 지분에 관해서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단독으로 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갑이 을의 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4번. 2분의 1 지분권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에 건물을 축조했습니다. 아, 예. 을은 갑에게 그 건물에 철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지 마음대로 건물 지은 거죠, 갑이. 예? 그러면 을이 갑에 대해서 건물 전부에 대해서 철거 청구한다. 이게 뭡니까? 예? 이 네 개 중에 뭐예요? 철거 청구하는 거. 이거죠. 예? 제거 청구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건물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지금 선다 4번이 이게 보존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거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당사자 사이에서도 보존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다음 5번 봅니다. 3분의 2 지분권자 갑이. 자, 이까지 딱 봤을 때 3분의 2니까 바로 과반수가 떠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병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을은 병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관리에게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지금 여기서 X토지 전부를 병에게 사용하게 했다라는 표현을 딱 보셨을 때 아, 이거 임대차구나. 이렇게 딱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 따라서 그 임대차도 유효하고 을은 병에게 인도 청구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관리 행위니까. 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꼬름한 문제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저도 근데 이런 문제 너무 나쁘요. 이런 문제가 이제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맞출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연습하시면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계약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잡혀 있으면 풀리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예, 그러니까 조금만 꾸준하게 해두시길 바라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유권까지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용의 물권 들어갑니다. 285페이지 보시면 지상권 나와 있죠. 다음 시간에 이제 지상권부터 해가지고 각각의 물권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꼭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정규 과정 동영상 있죠. 거기 맨 밑에 목록에 보시면은 1차 집중반 동영상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도 촬영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마이크를 차고 있잖아요.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올라갑니다. 동영상에. 그래서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 혹시나 필요하시다면은 들으세요. 동영상 아시겠죠? 그 홍진기 교수님 거하고 제 거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지지난주서부터 해가지고 6강 올라가 있고 오늘 강의했던 것도 추가적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동영상이 업로드 된다고 해서 수업을 안 나오시진 않겠죠? 그럼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